예. 하단에 점 3개 누르시고, 설정 들어왔습니다. 예. 오디오, 영상, 일반 설정 들어갈까요? 설정 쪽 말고, 그 설정 말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점 3개 누르고 바로 보시면, 레이아웃 변경이라고 있거든요. 네, 레이아웃 변경. 뭘로 되어 있습니까? 타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바꿔요. 타일식이요? 그럼 맞는데. 화면 한번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네, 예,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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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강경환 대표님은 이제 보이는 화면이 완전히 프로모드네, 프로모드. 그거, 계속 몇 번, 분해되는 걸 새로 달고 하다가 어저께 저녁에 네. 또다시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조금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력하면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봄 처녀가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자, 지금 2분인데요. 이제 아마 계속 들어오시겠죠, 그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글들은요, 처음에 5곡제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글쓰기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 이런 글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좋은 작가, 나쁜 작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는 좋은 작가도 있고, 나쁜 작가도 있다. 지금 인터넷 가족으로 택배대행된 49만원 받아가 됐습니다. 좋은 작가들은 끊임없이 훈련한다. 시간을 들여 글을 쓰고 글이 완성될 때까지 글을 다듬고 교정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퇴고 과정만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린다. 그들에게 글쓰기는 소명이다. 나쁜 작가들은 글쓰기가 소명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나쁜 작가들이 글은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인 고인스의 이제 글쓰기라는 부분 중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글쓰기 하는데 어떤 방향, 의미를 이렇게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글과 관련돼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천시의 도당 덕곡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런 초입에 이런 동상이 있는데, 이게 도각명에 대해서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마 직장인인가 셀러리맨인가 가서 여러 번 가서 보는 동상인데, 분주한 도시 셀러리맨들의 일상, 그런 모습을 이제 걸으면서도 가방 들고 우산 들고 뭔가를 서류를 보면서 이제 분주하게 보내는 그런 도시 셀러리맨들의 일상, 이라고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동상이 초입에 있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연민이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민을 제가 이제 한문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저기 연자, 이게 연민을 한자로 써봐라 그러면은 이게 쉽게 못 쓰겠더라고요. 두 글자 다 이게 딱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이게 연민 해가지고 마음 심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뒤에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해가지고 이게 불쌍히 여길 연자에다가 근심할 민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을 수가 없었다. 오직 연민만 있을 뿐이었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연민,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자체가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고 장기려 박사의 말처럼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실행이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고 장기려 박사는 연민과 그 어떤 그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연민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한번 골라봤어요. 이게 이제 4월 3일이니까 월요일이죠. 비 오기 전에 이 꽃이 이게 나무가 아주 작은 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 모야몬가 그쪽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아마 꽃 이름을 물어봤더니 꽃사과 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꽃과 비슷한 이제 수사해당화, 서부해당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꽃사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이 저렇게 그 꽃봉우리에서 이렇게 꽃이 피면서 색깔 자체가 저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피는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자리에서 이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지고 나면은 여기 이제 그 사과 조그만 게 이제 열리는데, 꽃필 때가 지금이 제일 예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봄꽃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 동안 평균 5만여 가지 정도의 다양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싫어, 귀찮아, 필요 없어, 짜증나, 그만둬, 하지마, 틀렸어. 근데 이런 하지마, 똑바로 해, 포기하자, 안 돼, 이런 말들이 입에 달고 살죠. 그래서 인생을 둘러싼 너무나 익숙한 그 생각들이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평, 불만족, 시기, 질투, 불신, 의심, 원망, 심술, 짜증, 불평, 불안, 토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이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할 때가 아마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간섭하고 헐뜯는데 얼마나 당신의 마음과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벗어나자.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복숭아 꽃일 거예요. 예, 벚꽃 동산에 가서 보니까 아주 복숭아 꽃이 딱 한 그루가 있는데,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앞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던데, 이게 아무래도 이 꽃이 피는 그런 것들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요. 5만 가지 생각의 사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었다고 느끼는, 회고하는 순간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이다. 그 사람을 만난 장소, 그 사람과의 첫 키스, 그 사람을 처음 만진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이러한 기억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생생히 떠오를 정도다. 삶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은 우리는 힘들고 괴로워 좌절했을 때 수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보다 아버지가 사랑을 담은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언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탁월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이게 저도 2018년도면은 거의 뭐 현직에서 떠나 있을 때 이제 이런 글들을 보고 내 자신이 어땠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요, 어떤 또 사회생활 하면서의 리더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과연 어떠한 그 상사가 어떠한 어른이 나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 그 조언을 할 때든지 희생을 해준 사람이 어느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그 리더에 대한 것을 어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문장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리더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운일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 명작꽃 중에 이렇게 또 하얀 이 봉우리는 또 이렇게 약간 적색을 띠면서 피면서 이게 또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작꽃도 뭐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맘때 아주 빨간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에 매우 필요한 거 돼가지고 왜 제가 창업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창업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 유연성이다. 계획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 방향성만 가지고 가면 된다. 어찌 보면 계획한 것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재앙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필히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막히고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 김진수의 선한 영향력에서 나왔던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취업을 계속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창업이나 창직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글을 갖다가 메모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뚫리는 쪽으로 물줄기를 새롭게 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어떤 유연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유연성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유연성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 사진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사진을 또 바라보면 또 나타나더라고요. 뭐 이거 찍을 때 그걸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은 이 길을 보면 이제 도당공원에 이제 그 벚꽃 동산을 갔을 때 한 오후 3시, 4시경이죠. 이 길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 길을 보면 이제 이게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직선이다라고 하는 그 직선으로 가는 길들을 많이 배우죠. 효율성이나 어떤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묘미는 직선보다도 곡선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곡선을 봤을 때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벚꽃 밑에 이런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아름다운 자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훌라후프라 그러나요? 철제로 된 그런 휠을 돌리고 있는 저런 그 여성의 동상인데, 저게 바로 유연성이 아닌가. 그래서 휠을 돌릴 정도, 또 원이라고 하는 서클이라고 하는 저 개념이 실제로는 어떤 원만함, 그 다음에 부드러움, 조화, 완벽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유연성을 엿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사진 두 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이제 발표를 좀 마치고요. 혹시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린 그 5가지 꼭지 중에서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소감을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여기 보이는 분이 우리 강균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그게 숙지가 못됐고, 나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거기에서 탁월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후반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샘 월슨이라는, 샘 월턴인가? 제가 월슨. 이분이 말씀한 대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제 주변에 있는 나이 어린 분들에게 그분들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솔직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아마 그렇게 또 기여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될 시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훌륭한 리더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윤수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온갖 세상살이 할 때 하루에 5만 가지 정말로 많은 어떤 그런 걱정, 근심, 또 좋은 일, 좋은 생각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좀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살다 보면 굉장히 큰 일들이나 작은 일들이나 무슨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안 좋을 때가 어느 정도 선일지를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면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안 좋아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쭉 내려가는 것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는 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처리가 되면 그래도 모든 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긍정성이 강하신 우리 공 원장님께서 어떤 긍정의 힘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어떤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선생님 밑에 보이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 많네요. 이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저는 이제 공직을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이제 교포세관에 근무했어요. 그때 이제 야간대학을 다녔는데, 각 등록금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각 등록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이제 수입과장 하시는 분이 이제 계셔요. 근데 그분을 면담을 해가지고, 학자금을 좀 빌려달라. 그때는 월급을 한 6개월 정도를 모아야 대학 등록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금을
물려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녔던 그 순간이 참 오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창업에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공직에 있다가 이제 40대 초반이 돼가지고 재무부 근무하다가 이제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옮기는 걸 이제 거의 확정을 하고 이제 국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 정해놓고 가서 뭘 묻냐. 40대가 되면은 순발력이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30대만 해도 아까 이제 거기에 나온 유연성, 순발력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고 대처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참 그 유연성을 너무 좋은 단어, 영민도 너무 좋은 단어가 돼가지고 한문을 찾아서 쓰는 걸 실습을 했었는데 영민이 어려. 하여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유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이렇게 통용이 되는 약방의 감초인 것 같아요. 네. 유연성만 가지고 있으면 뭐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무부라 그러면 옛날에 이 경제개혁원이 생기기 전에 재무부가 따로 있었나요? 진짜 예, 재무부라고 하는 제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관에 근무하다 이제 세관의 중앙행정기관은 관세청이고 네. 관세청을 관리하는 데가 이제 재무부인데 아,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라 그러죠.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 약칭 기재부하고 이제 기재부. 재정부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80년대 초 중반이네요. 네. 그때는 재무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을 합쳐서 경제개혁. 행정기획부라고 했죠.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주 공룡부대죠. 뭐 모패라고 네. 얘기하고요. 네. 해주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재무부에 근무했었기 네, 때문에 재무부라고 지금 이제 재무부라는 얘기는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주 있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재무부라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를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미 대표님 말고 또 누가 더 들어와 계시죠? 지금 이제 대표님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유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현 대표님 제시도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좋은 작가, 나쁜 작가, 그때 뭐, 볼 때 책이 한 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가난한 자의 살림집이라는 책. 네. 그 책이 정말 책을 보고 있으면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참 많이 해가면서 다듬어진 책이다. 그 생각을 이렇게 볼 때,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책은 여러 번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책을 들여다보면 되게 또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책에 있는 내용만 놓고 볼 때는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 책이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뭐, 만에 하나 나중에 욕심이 나더라도, 책을, 이렇게 책 내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책으로서 책을 쓰는 거.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책 쓰는 거는 그냥 함께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행사 때문에, 아니면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게 책 쓰는 거를 이제 해왔는데, 처음엔 이 경계가 헷갈렸는데, 나중에 그 책을 보고, 이게 확실히 다른 거구나. 그걸 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책이 같은 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민 쪽은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애들이 기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그 집에 애들이 없으면 자꾸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귀찮게 굴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여기도 올라오는데 그때가 이제 애들이 그 방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제 문을 닫아버리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많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딴 데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감안해 보니까 얘 태어나갖고 여기 집이 또 그 마당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다니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 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저희가 달라지는데 그 영민이라는 게 그런 게 또 많은 이렇게 사는 걸 또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때는 또 정 미운데 그 대놓고 뭐라고 이렇게 그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그리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어떤 때 보면 또 마음이 아유 얼마나 저기 하면 저렇게 살아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네, 그때는 또 이 마음이 좀 그 사람에 대한 게 좀 저기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제가 또 이렇게 오히려 편해지는 마음이 예,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연민이라는 게 단방향이 아니고 상호작용이 이렇게 되는 그런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은 제가 이제 약간 강박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분들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던 습관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도 그 뭐랄까 우리가 원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데들은 그냥 들어와서 끄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이걸 또 저희는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기록을 다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유튜브 소스까지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다른 곳하고 똑같은 문화로 바뀌니까, 아까도 이제 정병환 대표님이 워낙 움직임이 많고 이러시는데 참여는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옛날에 근데 이야기 드렸는데 또 그러시니까, 막 생각이 많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지금 제 상태구나. 예. 근데 이게 저도 좀 부드러워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애들한테 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제가 애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리가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데 한쪽 면으로는 다른 면에서는 또 새로운 갈등을 또 만드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다. 그거를 오만 가지 생각 이거 이야기해 주실 때 그때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유 대표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5만 가지 생각, 이게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이거 3만 가지 생각, 6만 가지 생각이 아니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공용어로 쓰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요? 왜 5만 가지죠? 10만 가지 있고 4만 가지 생각도 될 텐데 5만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생각한다,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한다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쓰는 의미인가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쓰신 분이 처음 이 말을 쓰신 분이 네. 그분은 오만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5만 가지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연민의 정, 반려동물에 대한 연민의 정, 이런 부분들이 동물하고도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아까 그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최근에 이제 웰다인 공부하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베이직이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연민의 정이 싹트고 사랑이 실천해 가는 가운데서 뭔가 용서와 화해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갑자기 용서가 된다, 화해를 한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 봐서도 이 과정을 뛰어넘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민이라는 단어에 또 이 부수가 그 마음 신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연민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네라고 해서 마음의 그릇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장님 30분에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 출발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또 날씨는 좀 밖에서도 내복을 또 꺼내 입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게 또 뭐 5만 가지 생각하면서 생활은 하지만 생산적이고 이렇게 좀 창조적인 그런 또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진 사투리에서 나온 거래요. 경상도 사투리. 5만 경상도 가지. 사투리 5만 가지가요? 예, 아. 5만 이거에 온가지라는 그래요. 온가지. 온가지? 아, 많다 이런 온가지. 뜻이요. 아니요, 아.